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오는 송국근 혼술 10월 11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. 자, 대선 공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. 그것이 가짜 뉴스인 줄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느냐. 자, 이재명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에 기초한 뉴스타파 보도가 대선 D-3일에 있었을 때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퍼뜨리고 또 대선 하루 전날 그 내용을 문자로 대략 400만 건 이상 발송을 했죠. 국고 세금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가짜뉴스인 줄 몰랐지 않느냐. 그걸 왜 시비거리로 만드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, 자, 가짜뉴스로 모르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인 걸 다 알았고,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본인을 포함한 이재명의 이 핵심 참모들이 이것을 기획을 하고 또 실행을 했다. 자,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늘 검찰의 그 특별수사팀이 있죠. 그 대선 공작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이재명이 직접 이 셀프 공작을 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. 오늘 그 압수수색이 조금 전까지 제가 오후에 전해 드릴 때까지 2군데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3군데입니다. 그러니까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. 장소는 여러 곳이지만은 3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, 자, 일단 오늘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, 이재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, 자,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. 일단 이 압수수색 대상 중에 한 명, 김병욱 의원의 채모 보좌관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름을 파악을 했지만 아직 언론에서 수사기관에서 다 채모, 김모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채모 보좌관의 국회 사무실, 자, 국회 사무실로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. 이거 다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. 채모 보좌관의 국회 사무실, 그 다음에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고, 좌파 매체 리포액터의 운영자 허재현 씨의 사무실 그리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고, 오후에는 이 두 곳만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이 조금 전에 다시 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 장소는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, 민주당의 현역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주거지 이런 곳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? 일단 채모 보좌관이 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김병욱 의원. 자, 보좌관이 본인 국회의원 모르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.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완전히 해고감이죠. 해고감입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김병욱에게 다 보고를 했겠죠. 자기 상관 국회의원에게. 자, 근데 김병욱은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그 핵심 지지 국회의원들 7인의 멤버입니다.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 국회의원 7명이 있죠. 김남국을 포함해서 정성호가 자장이고 거기에 7인의 멤버이고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직능 총괄 단장을 했습니다. 그 지역구가 성남입니다. 성남 분당. 자,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했죠. 그리고 이 채모 보좌관도 성남시청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김병욱은 7인의 멤버에다가 이재명 캠프의 핵심 자리에 있었고, 지역구도 이재명의 성남이고, 그 다음에 특히 이 김병욱이 뭘 했냐 하면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 대장동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기구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. 뭐냐면은 이 화천대유 토건비리 TF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. 하천대유 토건비리. 하천대유가 토건비리를 이제 몰아가는 거죠. 그리고 거기 TF 단장을 김병욱이 했습니다. 자, 근데 이 하천대유 토건비리 TF는 뭘 한 곳이냐면은 이재명 몸통이라는 의혹이 막 나오니까는 그 몸통을 윤석열 몸통으로 몸통 바꿔치기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 송영길 대표가 설립을 한 기구죠. 그리고 또 50억 클럽,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각상도 의원에 대해서 막 파헤치겠다.
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 가짜로 허위로 밝혀졌지만은 2011년에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초기 사업자에게 부실 대출한 그 수사를 무마를 했다. 그때 박영수가 그쪽에 이 변호인이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연루자 조우영의 그래서 박영수의 부탁을 받고 윤석열 당시 중수부 이과장이 그 조우영에게 커피 한 잔 타주면서 무마를 시켰다. 자, 이 이야기를 그때부터 몸통 바꿔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하천대유 토금베리 TF인데 그 단장을 이 김병욱이 맡았습니다. 7인에. 그리고 김병욱 밑에 있는 채모 보좌관이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채모 보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김병욱의 보좌관이기도 하지만 하천대유 토금베리 TF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 들어가서 상황실장을 했습니다. TF 상황실장. 자, 그러니 몸통 바꿔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인물이죠. 그 위에 김병욱이 있었고 7인에 이재명, 그러니까 이재명과 연관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압수수색 당한 좌파 매체 리포액터 운영자 허재현, 이 사람은 한겨레 출신이고 한겨레 신문 출신이고 얼마 전에 뭐 수박 감별을 하겠다, 수박 당도를 감별을 하겠다. 그래서 뭐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당도 1, 뭐 당도 5,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명계를 색출하는데 거기 동참을 뭐 하겠다고 그 본인이 사이트를 만든 인물이고 또 본인이 운영하는 여기 이 리포액터라는 이 좌파 매체를 보면은 거기에 체포한 그 이재명 체포안에 가결한 29명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. 무기명인데 그냥 추측을 해서 평소에 이재명에게 반대해왔던 29명 명단을 공개를 하는 자 이런 무모한 그리고 맹목적인 이재명 이 지지자죠. 자, 그 이재명 지지자도 지금 여기 가담을 했습니다. 그 상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등장인물입니다. 그리고 오전에 이 낮에까지 그 압수수색이 알려지지 않았던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모 씨. 자,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천대유 토금베리 TF 여기서도 활동을 했습니다. 조사팀장을 했고 원래 송영길 보좌관 출신입니다. 자, 그때 송영길이 이재명과 뭐 2심, 송심 해서 그 송영길이 당대표 때 이재명 대권 주자 만들기 위해서 편파적인 관리를 했다. 이낙연과 이재명이 경쟁을 하는데 그런 말들이 있었죠. 그때 송영길 보좌관이었던 이 사람이 김모 씨가 이재명 캠퍼로 가서 이재명 캠퍼 기본주택본부장 이런 직함을 또 맡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이재명 쪽 사람들이죠. 이재명과 뭔가 작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조작을 했는가? 대선 조작. 일단 대선을 한 2주일 정도 앞두고 2월 21일에 작년 2월 21일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JTBC 봉지욱 기자 지금 뉴스타파로 이적해 있죠. 봉지욱 기자가 가짜 뉴스를 보도를 했죠. 이것을 놓고 지금 JTBC와 봉지욱도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. 윤석열 커피 윤석열 그 중수부 이과장이 이 사건을 무마했다. 이 가짜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 그 가짜 뉴스 2월 21일에 나온 가짜 뉴스를 가지고 2월 25일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이것을 써먹었죠. 왜 2011년 수사할 때 조호영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이 JTBC 뉴스에 근거를 해서 막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. 그때 윤석열 후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죠. 나는 그 조호영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. 이렇게 했습니다. 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공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본 적도 없다고 한 그 말을 깨야 되겠죠. 부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가짜 이 녹음 테이프를 만듭니다. 자, 이 녹음 테이프를 만든 것이 지금 허재현 이 사람입니다. 본인이 리포액터라는 그 좌파 매체를 운영을 하는데 대선 8일 전, 3월 1일 대선 8일 전에 허재현이 운영하는 리포액터에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. 이 일종의 윤석열 후보가 조호영을 모른다고 TV 토론에서 반박한 것을 재반박하는
모를 리 없다. 윤석열은 그때 조호영을 알았다. 이것을 가짜 녹음 테이프를 만듭니다. 그 당시 기사 제목이 최재경, 갑자기 최재경이 나옵니다. 최재경이 왜 나오냐면은 최재경 전 검사장은 2011년에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이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대출을 수사를 할 때 그 꼭대기에 있던 대검의 중수부장이었죠. 갑자기 최재경이 나옵니다. 그러면서 허재연의 기사 제목이 최재경, 윤석열이 조우형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그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. 자,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. 그러니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서 그 기사를 쓰면서 최재경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의 녹취를 확보를 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녹취를 풀어 쓰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는데, 결론은 이겁니다. 최재경이 그 부산저축은행 쪽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, 윤석열한테 내가 들었는데, 그러니까 본인은 대검 중수부장이고, 그 밑에 있는 이과장, 윤석열 검사에게 들었는데, 조호영에 대해서 잘 알더라 이겁니다. 그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다.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윤석열 검사가 조호영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아는 사이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 전에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는 조호영을 모른다고 한 것을 깨려고 했죠. 자, 그것을 버젓이 기사로 내보냈습니다. 최재경의 입을 빌어서 윤석열 후보가 조호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. 그런데 거짓말을 TV 토론에서 했다. 이거를 보도하기 위해서 그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. 최재경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의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. 자, 그런데 이 녹취록이 가짜라는 거죠. 자, 검찰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다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녹취가 완전히 가짜입니다. 그 대화 자리에 최재경은 있지도 않았다. 녹음이 된 그 대화 자리에 이 녹취록은 4명이 만들었는데 4명. 한 사람은 허재현, 지금 자판매체 운영하는 허재현.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그 이철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우영의 사촌이라고 합니다. 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민주당 관계자 김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압수수색 받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송영길 보좌관이었던 이재명 캠프 기본주택본부장이었던 이 사람이죠.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최보좌관. 자, 김병욱, 7인의 김병욱의 보좌관, 최보좌관. 이렇게 4사람이 있었는데, 허재현, 부산저축은행 사람, 민주당 김모, 최보좌관. 김병욱의 최보좌관 이렇게 있었는데, 김병욱의 최보좌관이 한 말을 녹음을 해서 이것이 최재경 검사장이 한 말이다. 이렇게 둔갑을 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체제형으로 완전히 둔갑을 시켜버린 것이죠. 자, 최재형 검사장은 오늘 언론과 통화를 하면서, 나는 그 사람들 전혀 1년씩도 오늘 모르는 사람들이다.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신문 보고 뭐 이런 걸 알았다. 황당해 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최재경의 말로 완전히 둔갑을 시켜서,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허재연발 가짜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5일이 지나서 D-3일에 뉴스타파가 김만배, 신앙님, 윤석열 커피 이것을 가짜뉴스를 또 보도를 합니다. 자, 이것을 이재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퍼날랐고 D-1일에는 문자 400만 통 이상을 무차별 살표를 하는 대선 D-1일에 자, 그런 그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 대선 공작의 흐름은 제일 처음에 김만배와 신앙님이 2021년 9월 달에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모의를 시작을 했고, 그걸 이 JTBC에 있던 봉지욱이 선제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를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검찰발로 보도를 하는데, 그때 검찰에서,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오보 대응도 안 했죠. 그리고
이 남욱의 검찰 진술서 가짜 처음에 남욱도 모르고 했던 그 진술서를 이 JTBC 봉기욱에게 넘어갔습니다. 그러면 검찰이 문재인 정부 검찰도 관여를 했죠. 자,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이용을 합니다. TV 토론에서 왜 이 조영에게 커피를 타줬느냐, 이렇게 갑자기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죠.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 나 조용 모른다 하니까는 허재현이 또 가짜뉴스 가지고 반박을 해줍니다. 반박을 해주고 이것을 뉴스타파가 오일했다고 보도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재명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퍼뜨리고, 자,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발 대선 공작의 그 구도입니다. 자, 구조죠. 이런 구조로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대선 공작을 했는데, 그 배후에 실행을 하는데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걸 모른다, 그럴 리가 없죠. 특히 본인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 퍼뜨렸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. 자,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,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즌2 이 부분, 대선 공작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, 지금 강제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본격화되겠죠.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권순일 재판 거래, 이것까지도 이재명에게는 또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